안녕하세요. 영화학 남선호입니다. 이것이 통사론이다. 카니의 신텍스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 통사론의 필독서인 카니의 신텍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통사론을 정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여기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연도별 통사론 뒤 기출 테마하고 이제 아이템들이 이제 쭉 있고 그다음에 통사론의 샘플 앤서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기출 문제 다운로드 받는 곳은 뭐 여러분 뭐 우리 카페에도 있고요. 조셉준 전공영어 우리 카페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인제 또 샘플 앤서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제가 또 다뤄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다운받아서 또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마련을 해 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제 파트 1 부터 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뒤에 인제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별 통사론 기출 테마 아이템 이거 한눈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인제 뭐 예문도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 쉽게 인제 어떤 파트에서 나왔구나. 그죠? 어떤 항목이 나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테마에서 나왔구나.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또 샘플 앤서들 그죠? 역대 샘플 앤서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여러분 챕터 1 제너러티브 그래마 생성 문법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먼저 각 이제 챕터에 이렇게 앞에 숲포인트가 있어서 인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숲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인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제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인제 통사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센텐스 스트럭처를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죠. 그죠? 여기 오브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를 연구하는 건 그게 인제 통사론이고 기본적으로 통사론의 인제 접근 이론은 바로 요런 제너러티브 그래마 이 생성 문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성 문법 이론이 인제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다룰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본격적인 내용이지 뭐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거는 좀 덜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모르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챕터 1 에서는 사실은 용어를 좀 익히는 거를 좀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인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챕터 1 은요. 그리고 인제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마 그다음에 디스크립티브 그래마 그죠. 여기서 제가 룰 대신에 그래마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그래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같은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거 그 차이점이 있죠. 인제 그것도 인제 뒤에서 인제 얘기하겠고요.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규범 문법은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거야."라고 하는 마치 규범 그죠.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그죠? 딱 어떤 규정을 짓듯이 하는 그런 문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약간 좀 협의의 그래마죠. 협의 문법이죠. 그다음에 여기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마는 좀 더 포괄적인 광의의 뭐 룰 혹은 그래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화자들이 쓰는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걸 떠나서 그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도 취급하는 게 이 디스크립티브 그래마다 이렇게 기술 문법이다. 기술 뭐 규칙, 문법 규칙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앞으로 우리가 인제 이 교재에서 다룰 그러한 방법론이 바로 이제 가설 반증의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설 반증의 과학적 방법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 여기 옆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이게 살살 다뤄야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 우리 교재의 원서의 페이지예요. 원서의 페이지, 원서의 쪽수를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다 요약 정리를 다 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여기다 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고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 쪽수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먼저 인제 우리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프리리미너리도 인제 뭐 비슷한 의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텍스는 결국은 문장 구조를 다룬다고 인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어순이라든지 문장 구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인제 보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게 인제 신텍스다. 인제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신텍스 말고도 다른 인제 언어학의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인제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다 신텍스는. 그죠? 요런 여러 가지 뭐 의문론이라든지 뭐 모폴로지 형태론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론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또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텍스는 또 요런 단어와 의미 사이에 놓여 있는 인제 그런 층위, 단어와 의미 사이에 어떤 층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텍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문장의 의미를 따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단어와 의미 사이에 통사론이 있다. 이렇게 인제 본다는 거예요, 요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쪼끔 추상적인 말 같지만 별거 아닌 그런 내용이죠. 그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은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그 단어와 문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통사론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자, 모델링 신텍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통사론을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이론에 따라서 인제 배우는 거겠죠. 그 특정한 이론들의 타이틀,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같은. 거기에 여기 좀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인제 약간 요렇게 좀 제가 우리나라 말로도 잘 정리를 좀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인제 우리 교재가 제너러티브 그래머죠. 타이틀도 제너러티브 그래머입니다. 그죠? 1 장의 타이틀도 제너러티브 그래머고 이 책의 부제 같은 것도 제너러티브 그래머입니다. 그 제너러티브 그래머가 생성 문법, 생성이라는 단어가 인제 문장 구조를 생성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생성. 그죠? 물론 인제 뭘 통해서 어떤 뭐 보편 문법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문법 어떤 그래머를 통해서. 근데 그 그래머를 인제 제너러티브 그래머라고 하는 거죠. 뭐 보편 문법이든 뭐가 됐든 어떠한 문법을 가지고 그래머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그죠? 생성하는 그런 이론. 그걸 인제 생성 문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포괄적인 명칭인데 여러 가지 이런 또 제목들이 붙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약간 굵은 글씨로 쳐 놓은 이유는 주로 이 이론, 이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의 관점을 많이 좀 반영했다. 이 교재가 뭐 그런 내용이 쪼끔 있고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은 시간의 순서대로 약간 나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시간의 순서대로 요런 식으로 이론이 전개된 거예요. 발전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인제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또 여기 나오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이론은 최소주의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매개변인이다. 원리와 매개변인. 매개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요런 스위치다. 스위치 온 오프처럼 그쵸? 기본적인 어떤 현상이나 문법은 규칙은 이런데 거기서 이렇게 변이가 있다. 변이형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지만 어순이 SVO 어순이 뭐 있는 언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이형들이 있다. 그쵸? 여러 가지 변이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마치 스위치 온 오프처럼 이렇게.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걸 인제
원리와 매개 변인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매개 변인이 바로 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 설정 작업, 스위치 온 오프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생득적이라고요. 인네이트라 그러죠. 인네이트. 생득적인.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거를 인제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죠? 스위치 설정 작업을 할 수 있게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무슨 뭐 이런 어순이 있으면 이런 어순에 맞게 자기 스위치, 그죠? 그 문법의 스위치를 이렇게 키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인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인제 요런 말이 있죠. 유지가 인제 유니버셜 그래머 보편 문법. 사실은 인제 이 생성 문법이 보편 문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여기 생득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innate인데 타고나는 거다 문법이.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개별 언어를 만나면 그거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인제 언어를 습득하게 돼 있는 그런 거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파라미터가 결국은 이 유니버셜 그래머의 일부다라는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어떤 보편 문법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변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편은 이렇게 큰 문법이고 그 안에 인제 이렇게 개별 문법들이 있죠. 개별 언어의 문법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은 이제 스위치 작업에 의해서 스위치 온 오프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인제 전반부에 하죠. 이게 아주 사실은 통설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사실 쪼끔 나옵니다. 1 장에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사실 쪼끔 이렇게 본격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서브컨셔스라는 요런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재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고났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런 게 인제 뭐 보편 문법이고 뭐 그런 거겠죠. 마치 인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마인드 뭐 이런 것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제 그런 식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모델링한 게 우리의 바로 통사라 이론이라 이거야. 이런 것들을 모델링했다. 어떤 잠재 의식 속의 문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델링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인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제 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 장에서 말하는 이 룰이라는 표현 는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가설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너러티브 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읽다 보시면 뭐 제너러티브 그래머라든지 뭐 룰이라든지 뭐 그런 인제 말들이 있는데 룰은 기본적으로 그래머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룰이나 뭐 그래머랑 이제 비슷하게 인제 보는데, 그래머가 좀 광의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룰은 어떤 가설, 여기서는 가설로 인제 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설의 집합체가 인제 그래머다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인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3 절로 넘어오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통사 현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거는 그냥 요 가설 반증이죠. 어떤 가설을 어 꼭 언어를 관찰을 한 다음에 또 어떤 가설을 딱 내세운 다음에 그거를 또 반증. 그죠? 그 가설이 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그렇게 반증의 작업도 필요하죠. 그래서 가설 반증을 통해서 이론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겠죠. 그게 과학적 반복론 아니겠습니까? 통설론도 똑같이 그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도 인제 여기 나오지만 "가설이 곧 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설론에서는. 그죠? 이 룰을 '아 룰이 가설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설이라기보다도 그냥 가설 정도로. 그리고 그게 그것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가설들의 집합체를 인제 뭐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제 그래마다 이렇게 인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가 나오네요. 이거는 정말 스탠다드한 거죠. 그죠? 스탠다드. 이게 벌써 여기 how people should speak이잖아. should. 그래서 규정하는 그렇게 규범 문법이라고 번역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뭐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whom do you like가 원래는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에서는 맞다고 하죠. 프리스크립티브 룰 측면에서는 whom을 써야 돼. 목적어니까. 그죠? whom do you like? 근데 who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크립티브 그래머예요, who를 쓰는 게.
그냥 화자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러면 그 데이터도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문법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문법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실제로 말하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기술하는 거. 그래서 인제 그걸 여기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룰, 그래마 이렇게 얘기하지. 기술 문법이라고. 이렇게. 얘는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죠? 올바르지 않더라도 화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문법으로 그걸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방법론을 인제 적용하는 게 있겠죠. 지금 여기 N4를 가지고 적용을 할 겁니다. 예. 뭐 힘셀프 같은 거. 그죠? 그거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 치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적법한 문장이 아니다. 적형의 적절한 형태의 올바른 형태의 그런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보통 비문이라고 많이 저희가 앞으로도 비문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별표 붙으면 올바른 문장이 아닌 거다. 이렇게 비문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이제 여기 N4가 나오죠. 여기 N4입니다. 제기대명사 요게. 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네요. 요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요런 여러분 규칙을 세울 수 있나요? 요 가설이죠. 이게 룰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젠더를 가지고 이렇게. 남성이니까 인제 힙셀프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남성인데 미리 남성인데 헛셀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규칙을 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쵸? N4와 그죠? 힘셀프, 헛셀프가 N4 그다음에 엔시던트는 인제 고거의 선행사들 앞에 비리라든지 뭐 쉘리라든지 요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젠더에서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빌 남성, 힘셀프 남성 이런 식의 젠더 일치.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 이것만 있느냐, 이것만이 규칙인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또 인제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이 가설을. 그죠? 바로 요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되죠. 요 가설을. 그랬더니 인제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좀 검증을 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요 4 개의 문장을 보시면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인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젠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4 개를 보면 여러분 이게 복수잖아요. 예, 복수가 나오고요. 이거 단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 비문이다 그랬죠.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복수죠. 2 사람이니까. 근데 요 2 사람인데 이렇게 썼어. 힘세고 단수로 하면 안 된다. 모두 중요하다. 이 수도 중요하겠구나. 그죠? 수. 단수 복수도 중요했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어차피 인제 뭐 인칭과도 관련되고 다 전부 단수죠, 사실은 또 이렇게. 그죠? 인칭과도 물론 어 아니 성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그죠? 그죠? 젠더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뭐 하여튼 어 그죠? 또 물론 수하고도 관계돼 있죠. 전부 단수죠, 사실. isef나 허나.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인제 요 문장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요걸 보시면 반증하는 거죠, 이게. 예. 반증. 가설 반증 그랬잖아요. 그죠? falsification을 하는 거죠, 지금. 그 그래서 다시 요렇게 또 수정을 했어, 가설을. 근데 이게 다야? 예,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또 다른 또 계속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레가 될 만한 카운터 이그젬플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인제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뭐가 하나 더 늘었나요? 펄슨, 인칭이 하나 더 늘었죠. 그죠? 인칭.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 인제 인칭도 중요하다. 인칭. 그죠? 1 인칭이면 1 인칭 그죠? 2 인칭, 2 인칭.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인칭이 딱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themselves 그죠? 3 인칭. 그죠? people 3 인칭 요렇게 3 인칭 복수, 3 인칭 복수 이렇게 3 인칭 복수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요거 I니까 myself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1 인칭인데 얘는 2 인칭 뭐 이런 식으로 인칭이 또 일치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3 인칭이면 여기 뭐 헛셀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여성이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인제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규칙을 좀 이렇게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가설을 내세우고 falsification해서 반증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좀 더 세련된 가설을 내놓고 발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이 교재가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기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여기 소스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의 소스가 중요한데 그 소스가 좀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소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불분명한 거, 불분명하다는 건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뭔가 잘못된 문장이거나 중의적인 거 그런 것도 좀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중요하죠. 보통 데이터의 원천은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죠? 말뭉치라고도 인제 우리 보통 번역하죠. 그래서 인제 이 코퍼스가 근데 다 인제 올바르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고런 데이터들 여기 인제 이렇게 좀 실어 놨습니다. 뭐가 이렇게 9 번의 A 같은 경우에는 unambiguous라는 건 이제 중의성이 없는데 요런 문장은 중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좀 이게 웃기긴 한데 요 두 번째 의미를 silly하다 그래요. 교재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좀 어리석은 그런 해석이지만 그래도 적법하다고 얘기해요. 이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요게 요렇게 묶여서 빌딩 위로 이렇게 바람을 그죠? 후 이렇게 불었다. 뭐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쵸?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인제 이 해석이 인제 요렇게 이렇게 보통 되는데 그죠 보통은. 요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요런 것도 이것도 사실은 뭐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런 해석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B는 1 번과 2번 해석을 다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 요렇게 또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장소고 하니까 이게 빌딩 위로 뭐 이런 느낌. 그죠? 빌딩 위로 빌딩 위에서 뭐 이런 어 묶임이 또 되니까 또 그렇게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요렇게 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0 번은 이것도 재밌습니다. 10 번은 또 왜 그러냐면 예, 여기 보시면은 10 번은 어 여기 인제 이게 올바른 표현이잖아요. 요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인제 비문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이시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올바른 문장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얘도 똑같이 아까 전에 "Of the building처럼 요렇게 묶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보면은 얘도 결국은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A는 당연히 1번 해석만 가능하다. 요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해석이 가능한 건 요거다. 이렇게 묶이니까 아까 of the building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적형 이게 애매한 여기서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뭔가 이렇게 어 쪼끔 적합하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그런 코퍼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형인지 아닌지 좀 적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보통 문법성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학적 방법론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이렇게 비문인 거 이걸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거 뭐 적형이 아닌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비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인제 상당히 중요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인제 요게 왜 비문이 되냐? 그건 나중에 인제 또 배웁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래서 인제 또 룰이 있습니다, 요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제 그 나중에 여기 뒤에서 어쨌든 뭐를 어 이게 이제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 뒤에서 뭐 요렇게 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사람을 뭐 산다 이런 표현도 사실 좀 이상하고 어차피 우리는 분명히 안 된다 이 표현이 그죠?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그 통사 이론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인제 나중에 인제 보시면은 뭐 요걸 가지고 여기 이 왓을 가지고 분명히 요게 인제 무슨 아일랜드다 해서 얘를 여기서 못 넘어간다. 요 왓이 여기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또 인제 이론이 있습니다. WH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이게 WH니까 요게 마치 섬처럼 여기가 섬처럼 여기 후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 인제 못 나간다 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뒤에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인제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주어 위치에서 요렇게 뭐 후가 나갔다 이렇게 인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죠? 이런 거.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얘도 뭐 얘는 뭐 자체가 뭐 인제 문제 없고요. 그죠? 여기도 인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갔고. 그죠? 여기 있는 이제 what이 목적어였죠? 뭐트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돼 있다. 나름은 문법성 판단 이렇게 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다. 아무 데이터나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먼저 그저 소스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그런 문장으로 된 소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요런 거 있습니다. 기호가 무슨 하여튼 요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1 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용어라든지 기호라든지 요 기호는 인제 요런 뜻이다 이거예요. semantic, ilform.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syntactic, ilform이고. 그죠? 이거는 인제 통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고 요거는 인제 의미적으로 사실 통사적으로는 문제 없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인제 '아 의미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렇게 요 표시를 한다. 이 샵 표시를 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또 인제 까다로운 문장이 있습니다. 뭐 요거를 인제 garden path sentence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좀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garden path라는 게. 그죠? 가이드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 인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이게 해석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걸 요렇게 인제 묶는다면 그죠? 예. 그렇다면 해석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쵸? 요런 거. 그다음에 뭐 요런 문장도 요런 단순한 문장도요.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만약에 묶어 준다면 묶어서 인제 뭐 관계절, 이 관계절이죠 전부 다 관계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절, 그죠? 관계절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결국은 이게 취지가 어 주어가 되겠고요. 그죠? 요거 또 안에 요렇게 이렇게 묶여서 그죠? 결국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더 큰 거, 크게 요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인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수식해 주고 또 여기 있는 전체가 또 이렇게 수식해 주고. 사실은 이 두 개의 문장은 그래서 얘는 그나마 좀 괜찮죠. 근데 얘는 이거는 확실히 이게 좋은 문장인가 올바른 문장인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요런 인제 garden path sentence인데 요런 거 요렇게 좀 뭔가 뭐 쉼표라든지 포즈라든지 뭐 관계사 뭐 대시라든지 뭐 그런 게 없죠 여기.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인제 뭐 준다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대실. 그러면 인제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 능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퍼포먼스에 이 수행력에 그죠. 자기 인제 이해를 즉각적으로 하는 그 수행력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어. 컴퓨터 수는 있는데 컴퓨터 수는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유니버셜 그래머. 타고난 능력은 있지만 그죠? 이게 수행적으로 좀 문제인 거지. 그죠? 수행이 잘 안 된 거지 그냥. 능력은 갖고 있지만 뭐 이런 거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문장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데이터들도 있다. 앞에서처럼 정문 비문을 떠나서 요런 데이터들도 있다. 이 교재 인제 30 페이지에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요. 요거 여러분 보시면 이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죠? 이 2 장에서 5 장은 이 파트 1 인데 그죠? 요런 걸 다루고 뭐 파트 2 에서 6 장에서 9 장에는 뭐 요런 걸 다루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거 어차피 여러분 이거 이 30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재. 그죠? 예. 그래서 30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칸이죠. 그죠? 칸 신텍스죠. 예. 30 페이지에 있는 이거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요렇게 잡혀 있다. 그죠? 제가 이거 수정 안 된 파일로 갖고 왔나 봐요. 어쨌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제가 새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인제 여러분이 받으시는 교재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올바르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챕터 뭐
25 그다음에 뭐 69 그다음에 이제 10, 13 이런 식으로 쭉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타이틀 그 목차를 보면 목차의 내용과 인제 유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 요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한번 인제 우리가 좀 본 다음에 2 장에서 5장 보고 요걸 인제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요약 정리된 거니까 요것도 인제 느낄 수 있죠. 뭐 중요한 건 근데 만약에 그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요거예요. PS를 구구조. 여기서 인제 문장을 생성시켜 주는 우리가 생성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제너러티브. 생성시켜 주는 그런 규칙이 바로 구구조 규칙이다. 구구조 규칙을 가지고 인제 문장을 만들어. 그죠? 그래서 인제 문장을 인제 만드는 거가 인제 여기 요 파트에 여기에 인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 여기 가서는 그렇게 어 PS 룰을 쪼금 더 정교하게 해서 예 또 요걸 가지고 엑스바 룰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PS 룰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이제 문장을 또 생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기존에 있는 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좀 더 이렇게 리파인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규칙을 인제 엑스바 룰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계속 어쨌든 여전히 그죠? 이 구구조 규칙의 하나의 세련된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타 크라이테리언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거는 인제 8 장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하고 우리 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그런 지점입니다. 왜 엑스바 룰은 뭐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자, 그다음에 이제 10 장에서 13 장 이제 파트 3에 와서는 3에 와서는 인제 여기 뭐 요렇게 이 변형이라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10 장 뭐 11장 요런 거 보시면 전부 다 무슨 이동,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 무브먼트가 바로 요 변형이거든요, 변형. 문장 구조가 이렇게 어 변형된 거.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변형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인제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성분이 인제 이동해서 아까 우리가 뭐 who do you like, whom do you like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like의 목적어 뭐 something 같은 목적어가 뭐 something이나 someone 같은 목적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제 who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두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 고런 내용들 그 이동에 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 새로운 예 하나의 또 룰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죠? 계속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한 프로포즐들을 계속 리파인 시켜요. 계속 발전시킵니다. 인제 그게 인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여기서 인제 중요한 거를 잠시만요. 여기 마지막에 요런 것도 인제 결국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또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리했죠? PS를 구구조 규칙을 제너럴하는 구조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게 인제 전반부 챕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그다음에 인제 후반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반부로 들어오면 요렇게 구조를 좀 상세화해 엑스바 신텍스 같은 인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발전하는 이런 과정. 물론 인제 이게 인제 챕터 여기 요 부분들은 챕터 2 에서 5 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엑스바 신텍스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파트 2에서 인제 벌어지죠. 6 장부터 인제 요런 것들이 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인제 새로운 규칙의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제가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인제 이 교재 전반의 인제 아웃라인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핵심 연습 문제로 제가 인제 중요한 연습 문제들을 또 다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서 자, 요런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죠? 인칭과 성과 수에서 일치해야 되죠. 그죠? 여기 에나포와 이게 힘세프 같은 거죠. 대용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선행사. 2 개가 아까 인칭과 성과 수에서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그죠? 규칙을.
그런데 사실은 또 추가적인 게 또 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문장은 이 룰 가지고 요 가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그겁니다 이게. 요건 해결되잖아요. 그죠? 요거 A 문장은. 그죠? 뭐 인칭과 성과 수에서 다 일치하잖아. 그죠? 이게 남성 뭐 단수 뭐 이렇게 다 일치하잖아. 근데 얘는 뭐냐 이거야. 이 순서 바뀌었죠 지금. 힘세프하고 얘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힘세프하고 그다음에 이 조르디하고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순서에 대한 이 뭔가 그죠? 둘 간에 이 에나포어하고 그러니까 에나포어가 얘가 에나포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서는 얘가 더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도 그냥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 프리시드.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이제 C 커맨드가 또 나와요. C 커맨드라는 요 선행하고 좀 유사한 개념인데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 또 하나의 구조적인 관계의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이것도 성분들이 조르디하고 힘세프의 지금 이 성분들 간의 관계가 이 프리시드잖아요. 둘 관계. 얘가 더 얘를 선행하잖아요. 이 조르디가 이 힘세프를. 근데 그런 비슷한 또 하나의 구조적인 관계를 얘는 사실은 구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선형적인 관계고 얘가 구조적인 관계죠. 계층 구조적인 관계. 그래서 그걸로도 인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또 설정돼야 이것만 가지고는 또 요 현상 이게 왜 잘못됐는지 요 문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룰이 없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요런 개념들이 여기에 또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요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제 만약에 기술한다면 프리시드를 기술하든 시커맨드를 기술하든 결국은 누가 누구를 프리시드하거나 시커맨드하겠어요. 당연히 이 선행사가 에나포를 선행하거나 시커맨드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선행사가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고렇게 기술하면 인제 요 규칙과 더불어서 우리 에나포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죠? 에나포와 엔티시던트 이 대용사와 이 선행사 간의 그죠? 이 분포에 대한 이 위치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그럼 요런 문장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everyone하고 nobody 요걸 좀 초점으로 보시면 이제 요게 쉽게 좀 풀릴 겁니다. 얘네들은 좀 특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everyone을 쓰면 himself도 괜찮고 herself도 괜찮고 themselves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셋 다 괜찮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통사로는 이 기호를 잡으셨대 만약 여기다가 요렇게 별표 에스터리스크를 치잖아요. 그러면 herself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두 개는 또 되고. 근데 여기 기호가 요런 기호가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 되냐? 이거 완전히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뭐 성도 뭐 다 써도 되고 단수 복수도 막 다 써도 되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성과 이 단수 복수, 수 다 써도 되는 그런 선행사가 바로 everyone과 nobody인 거죠. 그럼 everyone과 nobody의 특징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퀀티파이어다 이거죠. 양화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양화사라는 어떤 그죠? everyone이나 nobody 같은 요런 특정한 어떤 범주에 있는 그러한 것만은 요렇게 어떤 어떠한 뭐 젠더라든지 넘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everyone과 nobody라는 선행사가 좀 특별한 그죠? 이 퀀티파이어라는 그런 그죠? 어떤 선행사 조건도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죠? 요런 것들도 하여튼 예외 조항으로 인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 유거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바로 yourself가 연결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여기 파트 1에 대한 질문은 뭐 yourself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분명히 yourselves도 가능하겠죠. yourself만 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고 어떤 뭐 명령문 특히 여기 나오지만 이게 명령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개 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1 번에 대한 답으로. 그리고 2 번에 대한 답으로는 이제 그러면 인제 뭔가를 설정해야 된죠. 이것도 보시면은 뭔가 인제 스티플레이션을 어떤 가설 같은 거를 좀 설정해야 되는데 그 가설은 인제 요런 식으로 이 주어 선행사가 지금 여기 유죠. 없는 유인데 그것이 이렇게
오버트 될 수도 있지만 커버트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안 드러날 수도 있다. 특히 인제 명령문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 또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명령문인 경우도 있으니까 평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 봤던 평서문만 있는 게 아니고 명령문도 있기 때문에 명령문일 때는 또 요런 식으로 커버트한 이거는 여러분 뭐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유가.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커버튼 혹은 널 이렇게 엔티시던트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도. 이게 여러분 통사론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또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챌린지 요게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요렇게 보시면 대충 1 장에 흘러가는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인제 아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인제 2 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 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